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귀성객들은 주말이 겹친 짧은 연휴에 서둘러 고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도 모처럼 북적였는데요. 명절을 앞둔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선의 종착지 여수 엑스포역. 기차가 도착하자 이른 아침부터 딸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나갑니다. 모녀는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을 나눕니다. 네네네. 기다릴만 하죠. 네. 서울에서 오느라. 연휴 시작을 앞둔 여객선 터미널에는 고향 섬으로 들어가려는 귀성객들로 가득합니다. 아가랑 같이 기차 타고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배 타고 들어갈 거예요. 섬에서 그냥 낚시하고 쉬고 놀 게 계획이에요. 육지에서 장만한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만은 가볍습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는 배편에는 선물 보따리를 실은 화물차와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마을버스, 설맞이 장을 본 시민들로 버스가 모처럼 만원입니다.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노릇노릇 윤기 나는 전이 바쁘게 구워지고 콩고물을 가득 묻힌 인절미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평상시보다 손님들 꽤 많이 오시고요. 지금 이제 전 종류나 이제 제수용품들 같은 경우 생선류, 이제 뭐 꼬막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품들이 먼 길 오는 자식들 생각에 노모도 바쁘게 시장을 찾았습니다. 비싸지만은 또 자식들도 내려오고 명절이고 그렇게 해야죠.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모처럼 남쪽 고향에 활력과 온기가 가득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35만 5천 대로 지난해 33만 9천 대와 비교해 7.8%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0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섬 방문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특별 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전남 지역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1만여 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52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여객선 운항 횟수도 늘려 76척의 여객선이 평소보다 202회 늘어난 2,468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호남 제1당인 민주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수 정당인 진보당은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해 명절 연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에 서막을 알린 민주당. 전남 지역 컷오프 대상자와 경선 대진표는 설 명절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역시 안개 속이지만 후보들은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을 돌며 얼굴 알리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현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의결권이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저희들 단호하게 단결하고 단호하게 싸워서 공천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설 명절을 겨냥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한두 명은 당선돼야만이 정부와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전남 곳곳을 다니면서 전남에 6명의 후보를 낸 진보당도 명절 연휴 서민과 농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소방, 경찰, 그리고 이런 연휴 기간에도 쉼 없이 일하는 교대 근무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생각입니다. 최근 순천을 찾아 호남의 제2당이 되겠다고 밝힌 개혁신당은 이번 연휴에는 우선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과 전 선거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시의원을 지낸 한 인사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도하면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찰 정도로 남성에게도 의미가 있는 칼입니다. 장도 제작의 명맥을 유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00도 뜨겁게 달궈진 숯에서 철을 꺼내 망치로 두드립니다. 공간을 낸 칼자루에 녹인 송진을 붓고 칼과 조립한 다음 칼날에 일편심을 새기면 비로소 장도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장도가 탄생하기까지 177번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칼이죠.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이니까 이 작은 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예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다가 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조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장도. 그 명맥이 광양 장도박물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장도박물관은 2006년 개관해 작품 1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3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고 박용기, 박종군 장도장을 따라 손자까지 3대째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장도를 좀 더 대중화를 좀 시켜가지고 예술뿐만이 아닌 대중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작품들도 좀 만들고 싶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도 등장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도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오늘 목포역 광장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목포역 등 도내 6곳에서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자료 등을 나눠주고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박람회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25개 국가가 참가해 공생과 글로컬을 주제로 미래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 간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를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남도 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들을 강제 전보 조치하면서 가해 교사는 희망지로 전출했다며 전남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교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7월 출시되는 캐스퍼 EV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에 수출돼 전 세계를 누빌 예정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DGM이 캐스퍼 전기차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 국내 출시를 목표로 판매할 차량과 똑같이 성능과 품질 점검 과정 등을 거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캐스퍼는 기존보다 차량 길이가 25cm 늘어나고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는 최대 350km에 달합니다. 전기차 생산량 목표는 17,000대, DGM의 올해 전체 생산량의 30%를 넘게 차지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54개국에 수출되는 캐스퍼 전기차는 전 세계를 누비게 됐습니다. 글로벌 모터스의 전 임직원이 합심히 노력해서 무결점의 품질의 차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DGM은 전기차 생산에 따른 지역 인재 등 300여 명을 추가 고용하고 야간 근무 작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도 미래자동차 산업 분야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 착공하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를 활용해 미래차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진짜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성장을 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DGM은 전기차를 성공시켜 한 해 최대 10만 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수출 확대와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설을 맞아 벌써 이동길에 오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번 설 연휴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귀성길은 설 전날인 내일 오전 9시, 귀경길은 일요일인 11일 오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드래곤즈가 창단 30주년 기념 로고 투게더 2024를 공개했습니다. 원년 글씨체와 마스코트 철룡이를 바탕으로 한 레트로 콘셉트인데요. 전남의 올 시즌 홈 개막전은 다음 달 9일로 김포FC를 상대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설 연휴인 11일과 12일도 정상 개관하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과학관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우리 어종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전남 동부 지역에 큰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도 낮 동안은 온화하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설날인 토요일에도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분포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질이 나빠지겠고요. 설날 오후에는 흐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순천, 광양 영하 1도, 고흥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8도, 순천, 고흥 9도, 광양은 10도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뱃길 이용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하늘은 맑겠고요. 월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실효적인 상담, 조사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준 은행은 대출금에 무이자를 적용하고 경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총 74명의 응답자 중 20, 30대가 92%를 차지했고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올해 특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어제 첫 정기 총회를 갖고 올해 특화 사업으로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시민 아카데미, 선박람회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조직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226명에서 365명으로 늘리고 4개 분과를 7개로 확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유예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